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EBS에서 지구과학을 담당하는 최선목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EBS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먼저 짰는데 맨날 튀어요. 그래서 왔는데 여기 목포 아까 전에 그 얘기 들 때 탁 오는 게 찐을 뺀다 그러잖아요. 찐을 뺀다. 저는 그 말이 뭔지 압니다. 찐템이라고 하죠. 아세요 혹시? 처음 들어봤어요. 서울 사람이라 잘 몰라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 EBS에서 이제 저 지구과학과 화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EBS 선생님들 중에는 약간 좀 드문 케이스로 학원 강사입니다. 그래서 둘 다 대치동에서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가끔씩 보면 겨울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한 10시쯤에 수업 끝나고 나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학생들이 막 아는 척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어디서 왔어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도 꽤 있고 그런데 사실 그 지방에 설명회 다니는 걸 저희 둘은 좀 바쁘긴 하지만 좀 좋아하는 편인데 굳이 그렇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EBS만 잘 활용하셔도 정말로 충분히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실 거고요. 일단 양민도 선생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최우수 강사상을 받았어요? 당신과 같이 받았죠. 저는 그 화학 1위라는 거는 사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뭐 저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인데 화학이 요즘에 별로 선택을 안 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중3이라는 걸 알았지만 약간 좀 생소한 게 어디 오면 그러니까 여기 설명회만 오면 좀 병에 걸려요. 오면 아이들이 막 손짓하고 막 그런 거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몰라. 알아? 기다려. 예? 진짜? 오. 선물은 없어. 선물은 없어. 그리고 최선목 선생님은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잠깐만요. 앞에 한번 넘겨보세요. 왜 나는 사진이 없어? 아니 그 EBS에서 이거 만들 때 잘생긴 사진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잘생긴 사진이 없어갖고. 전 사진이 없네요. 아니 잘생긴 사람은 사진이 있는데. 자 이게 방송국에 이래요. 보세요. 저분하고 이분하고 같아요? 한번 넘겨보세요. 봐봐. 지구과학 1위가 아니고요. 전체 1위래요. 네, 사실입니다. 물화생지의 전체 1위라고 저도 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전체 1위시고 최우수 강사상을 타신 분이고요. 사실은 그 모 인터넷 사설 사이트에서도 1위 강사고요. 상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이시고 굉장히 능력 있는 선배님이시면 저보다는 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워낙 친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하고 좋은 정보들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요. 교육 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3인 학생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학교 들어가면 배우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쭉 가르쳐왔던 저희들이 보면 이런 부분이 지금의 고3 학생들과 지금 이제 중3 학생들 시험 보는 게 달라진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평가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평가원 기출문제 같은 게 거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지금 고3 학생들처럼 공부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게 몇 가지가 바뀐 점들이 있거든요. 그거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통합과학을 배울 건데요. 통합과학은 수능 시험 과목에서는 빠졌죠. 빠졌죠. 네. 제가 뺀 게 아니에요. 빠졌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는 통합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보다 좀 더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열심히 하면 대학 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경쟁이 정말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야 갈 수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 이 내용들이 특히 과학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을 미리 좀 해놓고 학교 다닐 때 내신에 신경을 쓴다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 내신도 잘 봤지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과학을 공부할 때 문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문과 과목 선택해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약간 소홀히 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많이 힘들어지고 점수 올리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총 25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조금씩 나눠져 있어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7개 정도가 이제 화학과 연관이 있는 단원이고요. 근데 25개 중에 7개니까 화학도 비중이 꽤 높은 셈인 거죠. 하지만 역시 지구과학이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구과학이 대세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 일타라고 하는 것도 아직 지구과학 학생들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근데 요번에도 조사를 또 따로 해봤더니 결과 어떻게 나왔다고요? 내신 선택 과목에서? 조사는 뭐 비공개인데 일단은 지구과학을 가장 많이 해요. 학생들이.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쉬우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생물이에요. 생명과학이죠. 바뀌어가지고. 왜냐? 조금 어려워요. 지구과학보다는. 세 번째는 물리예요. 이름 자체가 싫죠. 물리. 근데 화학하고 물리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거는 수능의 영향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이렇게 쭉 하잖아요. 지금 막 적어요. 그냥 학교 가면 알게 돼요. 저거는. 그 중요하지 않아. 7개고 8개고 뭐가 중요해. 시험을 보는 횟수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저런 건 적지 마시고요. 저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제게 나왔습니다. 저 주세요. 화학 원이 이제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화학을 이거부터 얘기하겠네.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보죠. 이거 처음 소개시켜주면 넌 누구냐 하잖아요. 저한테 오는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어디서 왔냐를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 나는 어디서 왔냐고 해서 당연히 집에서 뭐 동네에서 뭐 서울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의 겉보기 등급이 한국인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직업을 얘기하면 선생님이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선생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뭐 영어, 체육 뭐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그래서 화학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고등학교 때 그 화학 그거 정말 싫었다고. 그 수엘리벤가 그거 너무 싫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화학을 포기했겠어요. 네, 일찌감치 이거 너무 힘든 과목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학생들 알죠? 뭐 수엘리베, 붕탄지산 플레 이런 거 너무 싫었잖아요. 그거를 안 했으니까 화학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만 했으면 화학이 좋았을 텐데. 그럼 화학은 적당히 암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고2 내신 및 수능에, 그러니까 고2에서 당연히 내신 보고요. 수능 과목에 선택이 돼 있어요. 화학 1이요. 그 다음에는 화학 1은 통합과학이 한 2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고2, 화 2에서 한 20%, 그 다음에 현재 화 1의 60%인데 사실 학생 여러분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죠? 어렵다. 네, 어렵다. 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70% 이상의 선택의 예정이다. 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대학 가면 일반 화학 공부합니다. 모든 과가 다. 어쩔라 그래. 그러면 답변이 오죠. 대학 가서 할게요. 네, 대학 가서 할게요. 근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맞춰보세요. 자, 순간 판단하세요. A타입과 B타입의 옷이 있습니다. 자, A타입의 옷을 사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B타입. 다시 한번. 자, B타입 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A타입. 네, B타입. B타입이 별로 없네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타입은요, 옷이 멋있죠? 예, 모델 보지 마시고 옷을 보셨을 때 고전적인 미가 흐릅니다. 그렇죠? B타입은 좀 혁신적이죠? A타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으면 그 1단계가 자신이 마스터하지 못하면 2단계를 못 넘어가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2단계를 했는데 3단계는 아직 못해. 아직 1단계, 2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못 넘어갑니다. 꼼꼼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하나하나 체크하는 스타일이고 매우 좋은 스타일이긴 하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뒤에 거를 넘보지 못해. 이런 학생들이 바로 A타입의 학생들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자, B타입의 학생들은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뭔가 가봐. 안 끝났는데 일단 가봐요. 2단원도 해보고 점수 안 나오는데 3단원도 해보고 막 해봐요. 그래서 B타입의 학생들 수업할 때는요. 진짜 혁신적으로 팍 풀잖아요. 그럼 애들이 우와 이래요.
근데 그거를 A타입의 학생들을 보면은 뭐야? 난 저거 싫어. 이렇게 됩니다. 이 두 타입을 섞어 주셔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는요. 자, 선생님, 암기가 중요해요? 이해가 중요해요? 공부할 때? 중학교 때까지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통틀어서 한다면. 사실 저는 늘 이해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 공부의 중요성 중에 암기가 중요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가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해가 중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가식적인 분들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나 다 이해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암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화학을 F가 뭡니까? 그래, 그거 이해했어, 암기했어? 그래. 사실은요, 이해하고 암기는 병행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해가 왼발이면요, 암기가 오른발이에요. 그럼 걸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까지 이렇게 걷는 사람 없죠. 가끔 가다가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만 하겠다. 나 이해했으니까 됐어가 아니고요. 이해했으면 암기되는지 확인하고, 암기됐으면 이해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두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나는 암기는 다 했어. 근데 문제를 못 풀어. 이런 애 진짜 많습니다. 게시판에. 선생님, 저 다 외웠는데 왜 못 푸나요? 이해를 못 했으니까. 저는 이해는 다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암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디테일한 면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마인드가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는 무조건 외워야 돼. 나는 무조건 이해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해되면 암기되고 암기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고요. 혹시 A타입의 학생들은 이제 자꾸 B 쪽으로 가시려고 노력하시고 B는 A 쪽으로 가서 공부한다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원의 의도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에요. 평가원 분들하고 만난 적이 없어갖고요. 저의 생각인데 교재를 봤더니 학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막 계산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일반 화학의 한 60% 정도를 담아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농도가 나오고 이상하게 나와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난이도를 증가시켰다. 지금도 어려운데요.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 분위기가 안 좋네. 안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현 화학 2 수준의 수능 난이도를 예상해 본다. 즉 전문용어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는 의도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내신과 수능을 이제 고득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 그래 이런 제도 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나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합니까? 이거 아닙니까? 다 여기 앉아있는 속마음이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화학 잘합니까? 어떻게 잘하면 과학 잘합니까? 이거죠. 중학교 때 공부할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외우면 돼요. 그리고 문제집 몇 개 쓱쓱쓱 풀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나올까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겠는가? 그러면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그럼 어떤 본질이냐? 보세요. 좀 말씀드릴게요. 암기할 건 암기해주자. 왼발이었죠? 반복을 통해서 문항의 접근력을 갖자. 이거는 이해에 해당하는 거죠. 반복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벼락치기는 안 됩니다. 중학교 때는 벼락치기 가능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단원에서 훅 갑니다. 자, 중3이니까 지금 먼 얘기 같죠? 대치동이나 강남권의 학생들의 중3들이요, 신기하게 통합과학을 수강하는 것보다는 원과목을 더 수강을 많이 합니다.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왜냐면 나는 이과를 갈 거야. 그러면 어차피 화학 1을 해버리면 통합과학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1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시작했다가 어떻게 됐느냐? 앞에서 계산 문제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나 봅시다, 한번. 원자하고 원소하고 구별이 가능해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완강했던 학생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 너는 알 거야. 예. 너의 친구야? 왼쪽 분이? 아, 죄송합니다. 좋으시죠? 어머님, 원소하고 원자 듣는 순간 기분 나쁘잖아요. 예. 원소하고 원자는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TV 프로그램이나 뭐 신문 광고 잘 보시면요. 이산화탄소 뭐 저감장치 이런 말 나오죠. 이산화탄소는 아시죠? 그 대화하면서 이산화탄소 정도는 얘기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산화탄소. 화학식이 뭐예요?
CO2죠. CO2. 그렇죠. 이때 뒤에 있는 이 자가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앞으로 방송 잘 보세요. 큰 게 굉장히 많습니다. CO2 이렇게 돼 있어요. 노벨상이에요. CO2 이렇게 아래 첨자인데 크게 씁니다. 아무 생각 없는 거죠. 또 대문자 C에다가 소문자 O를 써요. 이건 코발트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산화탄소입니다. CO2죠. 학생, 원소는 몇 종류가 있어? 원자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자는요, 개수 세는 단위입니다. 개수. 잘 생각했습니까? 원자는 개수예요. 원소는 종류의 단위예요. 종류. 한번 해볼게요. CO2. 원소 몇 종류예요? 2종류. 원자는 몇 개입니까? 금방 끝났잖아요. 나 양진석이야. 이렇게 원소, 원자가 헷갈리면 그거를 부셔야 돼요. 딱. 개념에서 딱 끝내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어요. 아버님들이 좋아하는 C2H5OH.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술. 네, C2H5OH. 좀 길죠? 근데 C2H5OH. 그래봐야 CH5밖에 없잖아요. 종류는 몇 종류? 벌써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때는 좀 생각을 하면서 한다면 고등학교 때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 보시면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부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에 보면 무조건 단계를 잊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잠깐만, 내가 뭐 배웠지 지금? 아, CO2를 배웠지. 아, 근데 왜 배웠지 CO2는? 원소, 원자 설명하려고 배웠지. 그렇게 자꾸 앞 단계를 거슬러 가면서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했다는 걸 잊지 않으면서 공부한다면 화학은 진짜 어려운 과목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70%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고요. 지구과학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박수 같은 건 안 치는구나, 이 사람들. 이 양교 선생님이 진짜로 이 얘기도 참 재미있게 잘 해주시고, 이 얘기를 설명회 때보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원소 원자가 맨날 헷갈리는 거 보면 지구과학 유전자는 따로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이 4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과학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잘 해놓으면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과학하기 굉장히 쉬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구과학도 그게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지구과학 2 내용도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과학 1 내용이 한 20% 정도 되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대부분 알겠지만 아직 고등학생 안 돼서도 지구과학 1보다 2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번에 교육과정을 새로 바꾸면서 조금 더 어렵게 교육과정을 구성해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긴장을 좀 많이 잘 하셔야 되는데, 저거는 그 제 추정치가 아니고요. 저거는 그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지구과학이 사실 화학이 선택자 수가 정말 많았거든요. 한때 1, 2위를 다퉜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에서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선택자 수가 많아지면 평가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살짝은 주제를 벗어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얘기인데, 학생들이 다 화학을 선택해요. 그럼 나도 그냥 화학해야지, 화학이 하기 좋은가 봐, 그러다 화학을 합니다. 그러면 평가원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1등급이 4%가 1등급이거든요. 사실 평가원에서는 만점자는 한 1% 정도를 만점자로 맞추려고 수능을 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보는 과목은 평가원에서는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많은 우수 학생들이 그 과목을 정말 많이 시험 볼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별력인 거죠.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이 배우기 굉장히 쉽고 재밌다 그래요. 저는 잘 못하지만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막상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꾸 다른 과목을 하게 되고, 생물도 그렇게 된 거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하게 천체 부분만 조금 어려운데, 이건 현재 지구과학 교육과정이에요. 천체 부분만 조금 어려운데 천체만 조금 해결되면 그래도 지구과학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건데,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지구과학 1에서 천체 부분이 빠졌어요. 천체 부분은 빠지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이 자꾸 지구과학을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은 거죠. 지금의 지구과학 2에 있는 내용도 집어넣어서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70% 이상의 학생이 지구과학이 대세 과목이니까 지구과학을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대부분 지구학을 하게 될 텐데 배울 때부터 열심히 꼼꼼하게 잘 해놓으면 여기서부터 일단은 조금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3 때도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평가원의 의도는 교육과정이 좀 많이 어려운 내용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육과정이랑 조금 다르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도 사실은 약간 좀 학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텐데 그걸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의 말미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별력 때문에 난이도도 많이 높아질 거고 그러니까 중학교에 내신 시험을 난 잘 봤어. 이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또 중학교 때 나는 과학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이거랑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통합과학부터 신경을 쓴다면 과학은 충분히 중학교 때 별로 기초가 없어도 점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약간 다른 내용을 배운다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지금의 지구과학 2가 난이도가 꽤 높은데 아마 요거는 전반적으로 지구과학뿐만이 아니고 화학이나 생물이나 물리도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난이도가 낮아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평가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비는 사실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냥 중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무턱대고 외우면 좀 힘들어지고 자 이거 왜 공부하는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 훨씬 더 쉬워지고 양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른발 왼발이 같이 나가듯이 그렇게 좀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꼭 개념이해 중심의 심화학습을 해야 되는데 요게 여러분들이 저희 EBS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학생들이 가장 좀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학생들은 바쁘잖아요. 할 게 많고. 그러니까 짧은 강의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망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과목을 접할 때 될 수 있으면 긴 강의를 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말로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깊은 것까지 다 아우러주는 그런 강의를 선택해야 되는데 난 시간이 없어서 이 강의는 50강짜리가 있고 똑같은 화학원이고 지구과학원인데 이 강의는 15강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15강짜리를 저희가 만드는 목적은 뭐냐면 이거는 정말 공부를 충분히 한 학생들 마무리 학습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요걸로 마무리 학습을 하고 시험 보면 잘 볼 거야. 근데 학생들은 나 공부 안 했는데 15강짜리도 있네? 이걸로 그냥 끝내야지. 그리고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정말로 엉뚱한 데 힘을 쏟게 되는 거죠. 정말로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과학을 선택할 때부터 처음 선택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좀 이 강수가 많고 깊이 들어가는 것들을 선택하면 깊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어려움만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선택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정말로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가 끝나면 좀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 시즌이 들어가는데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틈틈이 좀 공부를 해주시면 가장 좋고 그리고 그게 좀 안 됐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볼 때마다라도 내신 보기 한 달 전부터라도 좀 신경을 써서 내신 대비 겸해서 해주신다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애들이 국어, 영어, 수학도 하기 힘든데 언제 저렇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과학을 공부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언어영 선생님이 나오시면 언어가 왜 안 되는 줄 아느냐. 언어영에게 투자한 시간을 생각해봐라. 다른 걸 줄이더라도 언어를 더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들어가세요. 그럼 바로 뒤에 수학 선생님이 나오셔갖고 수학이 아직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수학이 안 되는 이유는 수학이 재미없다고 안 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수학에 투자를 해야 된다. 막 그러면 그 뒤 순서인 저는 아니 언어에다 투자하고 다 수학에 투자하면 애들은 잠은 언제 자나 지구과학은 쳐다보지도 못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진리인 거예요. 정말로 투자한 만큼 성적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긴 강의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긴 강의를 완강하면 시간 투자를 충분히 한 거거든요. 그만큼 성적이 나옵니다. 그럼 듣고만 있으면 된다고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도 일단 들어야죠. 저는 제가 요 대목을 지목하고 저희 안 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난번 짜봤는데 망해갖고요. 오늘 안 짰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요. 모든 선생님이 느끼는 공통점입니다. 화학도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고2 때 여름방학까지는 수학 잡으려다가 뭐 수학 돌리다가 고3 때 3월 달에 수학 돌리다가 고3 때 여름방학 때 수학 돌리다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돌렸냐 다? 아니요. 잡았냐? 못 잡았는데요. 평생 못 잡아요. 이 학생은 맨날 수학 돌리고 수학 잡는데요. 근데 못 잡아. 그래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나눠가지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국어 조금, 화학 조금, 지구학은 빼고 수학 조금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발등에 불부터 그냥 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폭망합니다. 그 점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죄송합니다. 끼어들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겨울방학이 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힘들어하겠지만 잘 이제 구슬려서 그래서 EBS 강의 겨울방학 때 이거 국어 기본 개념 강의, 수학 기본 개념 강의, 화학 기본 개념 강의 이거는 보자. 해서 겨울방학 때 그거 쭉 나가면 훨씬 더 좀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완성도 높은 문제풀이 병행이 필요하지만 이건 사실 저희 EBS 교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좋은 교재들이 많습니다. 사실 다른 여러분들이 문제집이라든가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 풀 필요가 없이 정말 좋은 게 많은데요. 그건 또 저희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내신 시험 대비 대부분 학원에 많이 의존하시는데 EBS에서 내신 시험 대비 강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문제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EBSI 활용법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요. 고1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거 처음 보는데 막 이러면 곤란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수능 시험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저희한테 이제 뭐 이렇게 이메일 같은 것도 보내고 수강기도 달아주고 하는데 정말로 선생님 저는 제가 이렇게 목포도 오고 이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저희 한평도 갔었는데 멀리까지 내려서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인데 저는 이 지방 소도시라서 사실 뭐 학원도 없고 공부도 마땅히 할 게 없고 그래서 그냥 늘 집에 오면 EBS 강의만 봤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뭐 이번에 수능에서 1등급 맞았어요.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달아줘요 학생들이. 그걸 볼 때마다 정말로 우리는 사교육을 먹고 사는 학원 강사긴 하지만 공교육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가 공교육도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건 무료거든요. 무료기 때문에 뭔가 사교육이 더 좋겠지. 학원이 좀 더 좋은 퀄리티로 강의를 해주겠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EBS에 들어가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걸 누르셔야 돼요. 이걸 누르고 그 다음에 쭉 보면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 내신 진도도 있고요. 중간이나 기말고사 수행평가도 있어요. 수행평가 대비까지 다 해주거든요. 웬만한 학원에서는 저것도 잘 못해주는데 단기 특강이 있고 기출분석 있죠. 과목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진도라든가 그러니까 이건 틈틈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서는 이제 단기 특강 같은 걸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 이 기본 개념 강의가 있는데 그거를 들으셔도 괜찮아요. 난 이미 과목이 정해졌으면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쭉 마치시면서 해주시면 좋고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여기에 인기 과목에 이 정도는 다 아세요. 저기 1 누를 줄 알고 하면서 고1이 고3 누르겠어요? 인기간자 특파위에도 이름이 누군가 있는데 3위 했다고 잘난 척하는 거잖아 지금.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되게 다시 한번 켜보세요. 그게 또 나와서. 또 나와요? 네. 징하다. 고등학교 2학년 잠깐 줘 보세요. 저 사람 누구죠? 이따 보시면요. 훌륭한 사람이네요. 보세요. 여기 1, 2, 3이잖아요. 이제 사실은 우리 과학을 많이 안 해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도 이렇게 3등을 했다는 거는 대단하신 겁니다. 정말로 이 EBS에서도 대단하신 분이고 그런 거를 굳이 강조 안 해도 되고 밑에 내 얼굴 깔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이 양반은. 예.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면 인기 탑 이렇게 있잖아요. 뭐 탑 5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진도 따라서 공부할 때 부탁드릴 건 뭐냐면 아까 저를 좋아하는 학생이죠. 저 학생처럼 완강이 중요합니다. 하다가 말면요. 안 보니만 못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의심이 있다고. 아니 엠모스터디나 이모투스나 뭐 스카이 뭐나 이런 데가 더 재밌고 EBS 강의는 약간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싹 화면 나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왜 그럴까요? 방송이잖아요. 그럼 거기다 막 욕해? 사교육처럼 야! 막 이러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PD가 놀래요. 그리고 누가 볼지 몰라요. 그러니까 EBS 방송이 그런 절제력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재미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바본 거예요. 공부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뭔가 이게 와, 난 너무 재밌어. 그거는 선생님들의 너희들 말로 뭐냐면 썰을 듣는 거야. 공부를 안 하고 썰을 들어. 그러면은 팟캐스트를 들어야지. 그쵸? 아니면 뭐 이렇게 예능 프로를 봐야죠. 우리는 예능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좀 졸리긴 하지만 우리는 예능인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한테 뭐 과도하게 웃겨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웃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용으로 승부하다 보니까 EBS 내용이 제일 정확해요. 왠지 아세요? 저희는 검수 시스템이 있어요. 저도 강의하고 나서 깜짝깜짝 놀래요. A라고 해놓고 말은 B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잡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가 제일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 보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빵빵해져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꾸 제가 말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학습 습관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3번을 돌려봐라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강의를 처음에 쭉 볼 땐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냥 봐라. 그래서 일단 맨 끝까지 완강을 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강부터 다시 2강, 3강을 보면 학생들이 정말 보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완강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3번이나 돌려보라고 그런 얘기를 처음에는 해요. 근데 꾹 참고 완강을 하고 1강, 2강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이거 내가 분명히 본 건데 새롭네 내용이. 아니면 아, 난 이거를 A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B였구나.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한번 본 거기 때문에 훨씬 쉽게 이해가 되고 시간도 많이 짧아져요. 3번째 보게 되면 그 학생은 1등급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정말 친구들이 와서 이제 야 이것 좀 어떻게 푸는 거야? 질문 받는 그런 학생이 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정말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제 수강 후기 학생들이 그런 거 많이 달아줘. 처음에는 이거 뭐 언제 그걸 다 해 그랬었는데 정말 선생님 말대로 2번째 보면서부터 왜 그렇게 선생님이 강조하는지 알았고 그래서 지구과학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이제 시간을 쪼개서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간다는 걸 자기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래서 좀 충분한 시간 가지고 정말로 3번 볼 각오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나 사실 마지막 3번째는 저희 EBS는 또 그 MP3 강의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들어도 그 내용이 다 2번째 벌써 봤으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습이 충분히 돼요. 그럼 거의 외워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수생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원하는 대학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EBS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고3 과학이 되면 EBS에도 역시 이제 고3 과학을 제일 많이 고3 학생들 제일 많이 신경 쓰긴 하는데요. 광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역과 광자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계 수능 기초가 있고 기본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기 기본 개념 강의를 제일 먼저 들어야 되겠죠. 이 기본 개념 강의는 사실은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되는 학생들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물화생지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거야 라고 그 작전이 섰으면 그러면 그 과목에 해당되는 거를 중학교 3학년 때 들어도 저 기본 개념 강의는 저희도 이제 물론 강의를 하지만 저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올라와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본다고 생각하고 많이 만들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분명히 이 친구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논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잖아. 제가요? 막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수능 기본 개념 강의는 컨셉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저거를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안 되죠. 네. 물론 문과 친구들도 아니 마찬가지죠. 이 친구들은 개정교육 과정이니까 지금 올해는 안 되고 이미 허점이 있어요. 우리 지금 중3 친구들은요. 지금 고3 쪽에는 얼씬거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교육 과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저기 고1, 고2에 아무리 들어도 우리 둘은 못 찾아요. 없어요. 한 2년만 커서 저기 오면 저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내용이 한 60% 70% 겹치기 때문에 보지 마세요. 고1, 2로 가세요. 고맙다. 자, 그래서 저희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하여튼 EBS를 잘 활용하시면 정말로 그 내신부터 수능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만나 뵙도록 하고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